유리벽과 늦은 밤의 비밀,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대형 IT 기업 Y코퍼레이션의 본사 건물은 유난히 웅장하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속 바쁘고 냉철한 분위기와 달리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몇몇 사무실이 있다. 이곳에서 인사부장인 지혜는 늘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나이 42살, 결혼 15년 차의 그녀는 능력과 카리스마로 후배들의 신뢰를 받지만 사생활은 고요하고 남편은 사업차 외국 출장이 잦아 자주 집을 비운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 그리고 가족의 부재에서 오는 쓸쓸함이 어느새 그녀의 내면의 그림자처럼 번져갔다. 지혜에게 회사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유일하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봉, 자부심,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의 무언의 경쟁이 그녀를 매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주 교차한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가끔씩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한다. 이런 지혜 앞에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 바로 Y코퍼레이션의 CEO 한우현. 50살의 싱글 남성인 그는 완벽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신비로운 분위기로 임직원 모두의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 감정, 취향에 대해 아는 이는 거의 없다. 한우현의 사무실 또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회사 내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는 듯하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남아있던 지혜는 예상치 못하게 한우현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 짧은 인사와 시선 속 쓸쓸함과 긴장감이 교차한다. 평소와 달리 한가로운 분위기, 비어있는 복도, 그리고 서로의 눈빛에서 작은 호기심이 피어난다. 이 만남은 아직 아무 의미 없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둘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시작이 된다. 지혜는 그날 이후 유리벽 뒤에 감춰진 회사의 비밀, 그리고 자신의 감정 깊은 곳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열정, 고독, 그리고 욕망의 문턱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인다. 교류, 불꽃이 튀는 순간 지혜는 최근 들어 한우현 CEO와의 직접적인 업무 접촉이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인사부와 경영진 사이의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회의, 자료 검토, 기획안을 준비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한 CEO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이들을 쉽게 압도하지만 지혜에게는 그보다 더 미묘한 영향을 남겼다. 어느 날 오전 중요한 인사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다. 한 CEO와 지혜는 서로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흘려보내며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솔직하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언뜻 보기에는 딱딱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새으며 있었다. 지혜는 그가 문득 미소 짓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예상치 못하게 두근거림을 느꼈다. 한편 한 CEO는 지혜의 정확한 논리와 세심한 관찰력에 순식간에 매료된 듯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사무실에 남았다. 야근의 고요 속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만이 마주하는 짧은 침묵이 있었다. 자료를 넘기다 우연히 손이 스칠 때 짧은 순간이지만 지혜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낯설고 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CEO의 낮고 진중한 목소리가 사무실 구석에 울려 퍼지자 지혜는 잠시 시선을 밑으로 피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사내 회식 자리에서 둘은 다른 직원들 틈에 섞여 앉았지만 자연스럽게 자주 눈길이 마주쳤다. 지혜는
자신의 행동이 어색해 보일까 걱정하면서도 한 CEO가 자신의 농담에 유독 크게 웃는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술잔을 부딪히는 순간마다 사소한 대화가 오갔고 짧은 눈 맞춤이 있을 때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초기 업무 교류를 통해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서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서서히 끌리기 시작했다.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된 순간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단둘이 남았을 때 이렇듯 사소한 모든 것이 지혜의 마음에 작은 파장처럼 퍼져갔다. 그녀는 이 감정이 업무 스트레스 탓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 안의 새로운 욕망인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회사라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이미 둘만의 보이지 않는 화살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비밀스런 회의실, 드러나는 경계의 선, 그 주 목요일 오전. Y 코퍼레이션. 이사회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사부와 경영진,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이번 회의는 올해의 인사방침과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대형 오벌 테이블 너머 투명한 유리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한우현 CEO는 냉철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새로운 인사 제도를 설명했다. 임원들의 표정은 존경과 동시에 부담이 교차했다. 지혜는 그런 한시 이 오의 시선을 마주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내놓았다. 대화가 오갈수록 두 사람의 논리는 거침이 없었고 때론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워 조용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다른 부서장이나 동료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묘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인사부장님, 오늘 유난히 열정적이시네요. 라는 농담 섞인 말 뒤에 한 여성 동료의 표정에는 혼란과 약간의 질투가 새으며들었다. 그런 반응을 느끼고도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 CEO와의 논리적 대립에서 오히려 이상하게 강렬한 힘이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었다. 한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우현의 짧은 미소와 깊은 눈맞춤이 테이블 아래로 전해졌다. 지혜 부장님, 매우 인상적입니다. 추후에 별도로 논의합시다. 그 한마디는 공식적이지만 동시에 사적인 함의까지 품고 있었다. 모두가 듣고 있었지만 마치 둘만의 은밀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이 자리를 떠날 때 한 임원이 작게 속삭였다. 두 분 오늘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에요? 웃으며 던진 말이지만 그 속엔 무의식적인 불편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그저 미소로 넘겼지만 심장이 어딘가 묘하게 뛰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내내 회사의 복도와 사무실 어귀에서 소공어림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오늘 두 사람 회의에서 유독 불꽃이 튀었지? 라며 농담을 건넸고 일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지혜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이 왜 한우현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스스로 반문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단지 무엇인가가 균열을 내며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음은 분명했다. 밤의 복도, 금지된 시선의 교차 밤이 깊어지면 강남의 비즈니스 거리는 푸른빛 유리창과 가로등 불빛만이 남아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런 밤 풍경 아래 Y 코퍼레이션의 고층 빌딩에도 이따금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있다. 모든 업무가 끝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뒤에도 지혜는 유난히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곤 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근성을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점차 비어가는 자신의 내면을 달래기 위해 일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회사로부터 나오는 길. 매번 지혜는 거대한 복도를 홀로 걸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넌 사이인 처연하게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가 얇게 늘어진다. 이 복된 낮에는 활력 넘치는 직장인들의 발소리가 가득하지만 밤이면 적막과 함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감정이 부유한다는 사실을 그녀만큼 잘 아는 이는 없었다. 비밀스런 만남의 시작 어느 날 밤, 지혜가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인사평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다. 예상치 못하게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귀에 익숙한 구두 소리, 곧 한우현 CEO가 조용히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짧은 눈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의 안부 인사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과 관심을 드러냈다. 아직도 퇴근 안 하셨군요. 항상 누구보다 늦게 남으시네요. 한우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혜는 미소로 답하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어색했을 상황이었으나 오늘은 낯선 기대감이 등 뒤를 간지렸다. 혼자만의 시간, 둘만의 공간 이후 지혜와 한 CEO는 공적인 명분으로 회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보고서를 교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몇 번이고 사무실과 복도를 오갔다. 이전까지는 회의실에서만 짧게 마주치던 그들이 이제는 밤이 깊을 때면 두 사람이 복도 혹은 작은 미팅룸에 함께 있을 때가 많아졌다. 비어있는 회의실 안, 작은 조명이 켜지고 문이 닫히면 사소한 업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로 흘러갔다. 요즘 힘드시죠? 라는 한 CEO의 진심 어린 질문에 지혜는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 드러냈다. 숨죽인 설렘과 불안 복도에서 우연히 손이 닿는 작은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어색하지만 짜릿한 정적, 사소한 스치는 말 속에 담긴 관심은 점점 대담해졌다. 지혜는 한우현이 건네는 커피 한 잔, 프린터에 미리 챙겨놓은 회의 자료에서 상대의 세심한 배려를 읽었고 그런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렘만큼 죄책감과 두려움도 빠르게 자라났다. 지혜는 거듭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되물었다. 업무라는 탈을 쓴 가까움, 한 CEO 또한 그런 지혜의 심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지혜가 보고서를 들고 자신의 사무실을 조용히 노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점점 기다려지는 일상이 되었다. 어느새 일 처리 시간보다 그녀와 보내는 늦은 밤, 커피타임, 평소보다 길어진 회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늦은 밤, 작은 회의실에서 둘만 남게 된 날,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잠시 빛이 꺼졌다. 전등이 켜질 때까지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교차시켰다. 손등이 살짝 스치는 순간 지혜의 심장 소리가 귀까지 울렸다. 이건 위험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이미 되돌리기 어렵게 팽팽했다. 새로운 문턱에 선 두 사람 이제 복도와 회의실, 엘리베이터와 같은 회사의 일상적 공간이 두 사람에게는 비밀스러운 세계로 변했다. 지혜는 다음 날 출근할 때마다 전날의 감정이 남아 복도에서 한우현 씨의 그림자를 은근히 찾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짧은 인사 속에서도 속내가 드러나는 듯해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동시에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향하지는 않을까 불안이 커져갔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늦게 퇴근하는 동료가 남아있나 살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쯤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가곤 했다. 한 CEO 역시 작은 실수가 누군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신경이 곤두섰다. 욕망, 죄책감, 그리고 내일 밤 하늘을 수놓은 도심의 불빛 너머로 지혜는 자신의 미래와 한 CEO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금지된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죄책감이 번갈아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 마지막 용기가 모자랐다. 그리고 다음 밤, 다시 복도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 긴 침묵 뒤에 지혜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건넸다. 이대로 멈추어야 하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내디딜까? 그녀의 머릿속을 하루 종일 맴도는 질문이었다. 경계를 넘다 늦은 밤, 회사 빌딩의 대부분 불이 꺼지고 복도에 남아있는 빛마저 하나둘씩 사라진 시간. 지혜는 인사부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따라 한우현 CEO와의 낮 회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끌림이 한층 짙어졌고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위험한 욕망의 문턱에 서 있음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던 한우현 또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혜와의 만남은 그에게 매번 새로운 자극과 동시에 위험 신호를 안겨주었다. 그의 평소 침착함과 이성적 판단은 지혜 앞에서만큼은 자주 무너지곤 했다. 그날 밤 회사를 나서려던 지혜는 문득 미처 챙기지 않은 중요한 서류를 떠올려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 복도에서 한우현과 마주쳤다.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이내 한우현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이사회실로 향했다. 텅 빈 회의실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강남의 밤거리가 펼쳐졌고 그 빛들은 마치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금지된 길의 경계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했다. 하지만 한우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스며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뜨겁고 묵직했다. 지혜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스스로를 수없이 다그쳤던 자제력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저도 그래요. 사실 그동안 계속 부정하려 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 고백 이후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흘렀다. 한우현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지혜는 망설임 끝에 그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수많은 금지와 도덕 그리고 사회적 시선을 단번에 뛰어넘는 감각을 맛보았다. 회의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소리만 가득했다. 전자문서가 흩어진 탁자, 의자와 유리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듯 자유롭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CEO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지혜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에 떨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자제력마저 점차 풀려나감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 호흡, 말없는 공감이 점점 하나로 녹아들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기에 나는 이 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혜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가족, 남편, 사회적 지위, 지금까지 쌓아온 삶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점점 이성보단 본능에 충실해져 갔다. 이내 한시 이 오의 품에 안기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에 잠시 몸을 맡겼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았던 욕망은 오히려 더 진하게 번졌다. 핸드폰 진동 소리,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한 기계음조차 이 장면을 깨뜨릴 수 없었다. 회의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이 한순간에 두 사람만의 세상이 되었고 작은 소리 하나, 미세한 숨결마저 특별하게 여겨지는 시간이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와 불현듯 찾아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잠시 현실을 잊었다. 불빛과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행위가 끝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적을 나눴다. 한 CEO가 지혜의 손을 조용히 쥐고 말했다. 우리 절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에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얼마간 말없이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설렘, 후회, 두려움, 흥분,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경계선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미 그 선은 넘어섰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자유롭고 동시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회사의 어둠 속을 조심스레 빠져나오는 길. 둘은 각자의 길로 돌아가려는 듯 했으나 복도에서 잠시 더 머물러 서로를 바라봤다. 한씨 이 오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하지만 내일부턴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서로를 향한 미련과 반성, 그리고 내일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밤의 복도 속에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회의실, 그리고 은밀한 만남들 회사의 일상은 언제나 밀도 높고 빠르게 흘러간다. 낮 시간에 각 부서 회의, 프로젝트 결과 보고,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적 분위기. 그 속에서 한우현과 지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료나 상사가 아니라 금지된 욕망을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동맹이 되었다. 미묘한 교감이 깃든 시선 아침이면 지혜는 허둥지둥 출근길에 올랐다. 전날 밤의 기억과 복잡한 감정을 숨긴 채 평소처럼 인사부장답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동료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 한 구석, 커피 머신 옆 프린터 앞에서 그녀는 한우현과의 짧은 눈맞춤이나 스치는 인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짧게 맞닿는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 표정을 관리하지만 그 미묘한 떨림은 아무도 모르게 남는다. 처음에는 두근거림과 설렘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조심스러움과 경계, 그리고 은밀한 동조가 그들 사이에 쌓여갔다. 엘리베이터 안, 고요한 긴장 퇴근 무렵이면 사무실 복대는 하나둘 불이 꺼진다. 나란히 혹은 우연을 가장해 한우현과 지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될 때 좁은 공간의 공기는 은근하게 달궈진다.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미묘한 숨결, 서로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감정의 불꽃이 번진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고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그 속에서는 매번 더 대담한 의미가 번진다. 지혜는 가끔씩 거울처럼 빛나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한다. 회의실에서의 몰래 만남, 더욱 조심스러워진 그들은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나 자료 확인, 기획안 점검 등 공적인 명분을 만들어 비어있는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했다. 혹시 오늘 저녁엔 일정 있으신가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직장 내의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안전지대처럼 변한다. 조용한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다가도 시선이 마주치면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주잡게 되는 손. 누군가 들이닥칠까 긴장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갈망이 짧고 아슬아슬한 스킨십으로, 짤막한 속삭임으로 분출됐다. 일상 속의 위태로운 흔적 회사 내에는 언제나 CCTV, 그리고 수많은 쳐다보는 눈이 있다. 지혜는 어느새 자신의 걸음걸이, 그가 남긴 사소한 쪽지, 프린터 위에 올려놓은 커피잔 하나하나까지 의식하게 됐다. 혹시 누가 우리를 의심하게 되진 않을까? 하지만 그런 고민만큼이나 공식 석상에서 무심히 시선을 피하거나 일부러 약간의 거리를 두는 순간마다 오히려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듯한 긴장과 친근감이 쌓였다. 짧은 회식에서의 암호와 미소산의 회식이나 프로젝트 종료 파티 때면 둘은 일부러 멀리 앉기도 했지만 의도치 않게 시선이 부딪히고 남몰래 바닥을 툭 치거나 손가락으로 간단한 신호를 남겼다. 한 CEO가 건넨 농담에 지혜가 미소 지을 땐 그 속에 오직 두 사람만 아는 암호가 숨어 있다.
다른 직원들은 그것을 단순한 리더와 팀원 간의 친밀감으로 받아들이지만 정작 두 사람은 점점 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불꽃이 튀는 짧은 탈출 저녁 8시가 넘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사무실 뒤편 자그마한 테라스에서 짧은 커피 데이트를 갖기도 했다. 잠깐만 이렇게 쉬어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거든요. 서로의 어깨나 손끝이 잠시 스쳐가는 순간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신뢰와 금지된 위안이 피어난다. 이따금 슬며시 손을 맞잡거나 짧은 포옹을 나누며 두려움과 들뜸, 설렘과 죄책감을 함께 맛봤다. 숨막히는 도피와 현실의 긴장 몇 번이고 뿌리치려 했지만 몰래 만나는 횟수는 오히려 늘었다. 갈수록 둘의 감정은 더 대담해졌고 그에 비례해 위험 역시 커졌다. 반면 한우현 역시 회사 경영자로서 더 조심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혜를 향한 마음은 이미 자신의 통제를 뛰어넘었다. 복도에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안의 카메라, 회의 일정표에 남은 흔적. 지혜는 늘 긴장하며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찾아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균형이 무너지고 한계가 흐려지는 관계더는 예전처럼 완벽하게 담담한 척할 수는 없었다. 지혜의 동료가 요즘 부장님 퇴근이 늘 늦으시네요 라고 농담처럼 말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으며 한 CEO 역시 흔들림을 숨기기 위해 더욱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둘이 단둘이 있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상대만을 바라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또한 위험한 일이었다. 끝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한순간의 스킨십, 사무실에 홀로 남았을 때의 밀어내기조차 벅차올랐다. 그 모든 은밀함이 쌓이고 쌓여 한 번은 아무도 없는 휴게 공간에서 키스가 이어졌다. 지혜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금기된 행복에 취해 자신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도 멈출 수 없어요. 한우현은 조용히 그녀의 두 손을 잡아주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의와 두려움의 뒤섞임 둘은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 동시에 잠시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으로 괴로워했다. 지혜는 어느새 자신이 남편의 부재에 익숙해진 것보다 회사에 금지된 사랑에 중독된 상황임을 깨달았고 한우현 역시 그녀 없이는 이전의 차가운 경영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의 공간, 어느 한 곳조차 이제는 마음 편히 숨 쉴 곳이 아니었지만 유리벽 뒤 닫힌 문 뒤에서만은 비로소 진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 압력과 제3의 손 도심의 밤은 변함없이 반짝이지만 Y코퍼레이션의 빌딩 안에는 어느덧 이상한 기류가 감돈다. 한우현과 지혜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듯 철저히 감춰져 있었지만 그 완전 무결해 보이던 세계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운, 작은 조각의 흔들림. 최근 들어 지혜는 주변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팀원 중 누군가는 회의 후 슬쩍 시계를 보며 오늘은 또 늦게 퇴근하시겠네요? 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네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함께 빠져나오는 동료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사뭇 다른 낯설미 엿보였다. 특히 회사 대표의 비서팀장, 변정현은 유독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사소한 일정 변경, 보고서 전달의 빈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우현과 지혜의 짧은 시선까지 도무지 놓치지 않았다. 제3자의 의심 어느 날, 지혜는 프린터에서 서류를 기다리며 한쪽의 비스듬히 기대선 정연의 시선을 마주쳤다. 동시에 지혜의 스마트폰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새벽에도 사무실에 불 켜진 게 보이던데 혹시 뭔가 준비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라도 있으세요? 정연은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 질문 속엔 숱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내부, 압력,
커져가는 불안, 지혜 부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복도 어기마다 들리는 소공어림,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멈추는 낮은 목소리들이 무거운 압박처럼 다가왔다. 동료 송 차장이 슬쩍 걱정스레 말을 건넨다. 네, 그냥 일이 많아서요. 지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손끝은 자주 떨렸다. 회의실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대화 중간에 대표님과 인사팀이 참 가까워진 것 같다는 농담이 날아오면 내색하지 않고 웃으려 애썼다. 흔적을 알아챈 손길 비서팀장 정연은 그날 저녁 한우현 씨어에게 조심스럽게 비밀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퇴근길 지혜의 손목을 조용히 잡은 한우현. 대표님, 최근 여러 부서에서 부장님 관련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한우연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엔 미세한 파문이 번졌다. 경계선을 넘은 순간부터 늘상 예감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충성스러운 비서가 걱정을 표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바깥의 압력, 집안의 그림자, 지혜의 남편 역시 때마침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의 따뜻함에서 이상하게 강한 거리감과 혼란을 느꼈다. 집과 회사, 두 공간이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압박이 점점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관계가 곧 폭로될 것 같은 예감이 점점 커졌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전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했잖아. 남편의 뉘앙스에는 묘한 의구심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고 지혜는 괜스러운 죄책감에 일부러 화제를 돌렸다. 달라진 분위기, 깨달음, 어느 날 저녁. 지혜는 담당 팀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어쩐지 낯설고 피곤해 보였다. 이젠 한계인가? 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부장님, 정연 팀장님이 요즘 부장님 일정표를 자주 확인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깜짝 놀라 묻는 그녀에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더군요. 라며 얼버무렸지만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음을 실감했다. 더욱 교묘해지는 만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약속을 잡고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며 빈 회의실이나 주차장, 근처 카페에서 짧은 만남을 이어갔다. 우연 씨, 혹시 정말 누군가 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로를 살피는 눈짓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곧바로 삭제하는 습관까지 자연스러워졌다. 절정으로 치닫는 압력 회의실 유리벽 건너편에서 지혜는 어느덧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음을 자각했다. 뜨거운 여름밤, 복도 끝 창가에 홀로 서서 지혜는 스스로를 다독인다. 압박과 의심 불안의 그림자, 긴장된 시선, 그리고 곧 닥칠 폭풍의 예감.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위험한 곡선을 돌고 있다.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이제는 뒷걸음치는 것도 힘들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불안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결국 폭로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잔인한 상상이 추락처럼 밀려왔다. 권력의 게임과 선택, Y 코퍼레이션의 들이운 먹구름은 이제 더 이상 오해나 소문만이 아니었다. 소수의 사내 인사, 이사회의 시선, 그리고 사회 관계망에서 새어나오는 미묘한 기류. 한우현과 지혜의 관계는 한순간도 쉽게 숨 쉴 수 없는 끊임없이 숨막히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었다. 보호와 은폐, 권력의 그림자 진실이 신락같이 퍼질 조짐을 보이자 한우현은 CEO의 권한을 이용해 지혜를 보호하려 들었다. 회사 내의 몇몇 부장과 팀장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번 HR 조직 개편안 대표님이 직접 챙긴대요.
라며 묘한 의심을 남겼다. 이번 인사이동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공식 업무 외엔 최대한 조용히 지내도록 해요. 그는 나직이 말했다. 이사회와 임원진들에게는 인사부의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지혜의 출입 및 보고, 루트를 제안했고 각종 공식 문서와 회의 기록에도 세심한 흔적 조작과 우회적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지혜는 이런 보호가 일종의 은폐이자 자신이 한우현의 권력에 의존하게 된 것만 같아 복잡한 앙금이 쌓였다. 내부와 외부의 위협 밖으로는 언론, 내부적으로는 SNS와 익명 게시판에 대표와 인사팀장 스캔들설이 조심스럽게 떠돌았다. 지혜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무력감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우현은 재빠르게 법무팀과 PR팀을 통해 유언비어 차단 자료를 준비하게 명령했다. 회사 명예와 직원 사생활을 모두 지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군요. 근무 시간 내내 자그마한 스마트폰 알림이나 고요한 복도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의 눈길에 그들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가족과 명예, 내면의 전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혜에게 남편은 요즘 이상하게 변했다며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지혜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피로에 짓눌려 대꾸하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마주할 때마다 이제는 자신의 얼굴도 낯설기만 하다. 이사회의 압박과 공개적 갈등. 이사회에서는 이제 대놓고 한우현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한우현은 공식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전 직원의 투명한 경영만이 Y코퍼레이션의 경쟁력임을 강조했지만 회의실 밖에서 그는 부서장 한 명 한 명을 조용히 불러 지혜 부장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표님, 최근 인사팀과의 유착설로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오해라면 빠르게 해명 조치를 하시죠. 익명의 임원진은 사실상 사임을 압박하거나 지혜의 지방 발령을 암시했다. 진실과 책임, 흔들리는 마지막 벼랑, 지혜 역시 더 이상 눈치만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혜는 한우현의 강인한 모습조차 이제는 더 이상 위안이나 설렘이 아니라 오히려 짐처럼 다가옴을 느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떳떳하지 못해요.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한우현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이 모든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회사도 당신도 모두를 내가 지킬 겁니다. 선택의 기로 서로에게 묻다 어느 늦은 밤 다시 조용한 복도에서 둘은 마주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가족, 커리어, 자부심, 사랑,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심장 소리가 요동쳤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만 모든 걸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한우현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난 아직도 당신이 소중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을 앞둔 침묵과 결의. 내일 아침 만약 당신이 돌아서기로 결심해도 나는 이해할 겁니다. 밤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각각의 자리에서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다. 한우현의 말에 지혜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폭로 Y코퍼레이션은 이른 아침부터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외부에 막 공개된 익명 이메일 한 통이 회사를 휩쓸었다. 첨부되어 있는 것은 지혜와 한우현 CEO가 사무실,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남은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캡처 일부였다. Y사 대표와 인사부장 금지된 관계 발각이라는 메일 제목에 수백 명의 임직원,
그리고 곧바로 언론사와 익명 커뮤니티에도 소문이 퍼져나갔다.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다 회의 전에 이미 많은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눈치를 주고받았다. 어제까지 평범하던 복도와 사무실이 마치 투명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비서팀장 변정현은 곧장 이사회를 소집했다. 내부 감사팀이 긴급 조사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행적, 메시지 내역, 회의실 출입 기록, CCTV, 영상 전부가 빠르게 검토되었다. 설마 저게 사실일까? 아니겠지. 저렇게 평상시에 티도 안 났잖아. 소공어림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흥분, 수개월간의 긴장과 숨몰아오는 불안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위기의 한가운데 선 지혜와 한우현 지혜는 각 부서장의 회의가 소집되는 순간에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누군가는 동정과 안타까움, 누군가는 혐오와 분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들. 어느 쪽도 도피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한우현 역시 그동안 보여온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에서 사라지고 매사에 굳은 얼굴로 사태 수습에 몰두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쪽지, 모욕적인 메신저, 그리고 심지어 진실을 밝히라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쏟아졌다. 가족과 사생활, 무너지는 일상,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혜의 가족 사진, 남편, 아이의 신상까지 유출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과 수군거림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지혜는 스스로의 이기심을 처음으로 뼛속까지 후회했다. 지혜의 남편은 갑작스런 언론의 연락과 주변 지인들의 시선에 충격과 분노, 배신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정말 사실이야. 그 어느 순간보다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남편의 목소리에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장 내 폭풍, 고립과 불신, 회사 내에서도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팀원들조차 그녀를 피하거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팀장님의 판단력에 의문이 듭니다. 라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서류 작업, 결제, 사소한 보고조차 하나하나가 불신의 시선을 동반했다. 한우현 역시 임원진, 이사회 모두로부터 리더십 자격 상실이라는 표현마저 들어야 했다. 세상의 심판, 개인의 끝없는 자책 지혜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이 후회로 바뀌었고 그토록 강하다고 믿었던 자신감마저 부서져 내렸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한우현은 한밤중에 사무실에 홀로 남아 결제 서류와 공식 입장문, 이사회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스마트폰 알림음만 울려도 심장이 얼어붙었고 출근길의 회사, 빌딩 한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만큼 코너에 몰렸다. 선택, 그리고 마지막 용기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진 그날 밤. 지혜와 한우현은 한적한 회사 근처 공원에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한우현은 잔뜩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다. 우리 여기서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지혜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용기가 섞여 있었다. 남겨진 것, 폐허와 새로운 문턱 다음 날, 사무실 복도 한쪽엔 이미 긴급 인사 소식이 붙어 있었고, 지혜의 컴퓨터엔 퇴직 절차를 위한 안내 메일이 도착했다. 폭로와 추락, 세상의 모멸감과 실직, 가족의 해체, 친구의 배신,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받아낸 두 사람. 한우현 역시 임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선택된 결말 회사 전체를 뒤흔든 스캔들과 폭로, 연이어진 해고와 명예 실추, 가족의 붕괴, 지혜와 한우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어둠 속에 떨어졌다. 서로를 향한 마음, 후회와 죄책감, 아직은 지워지지 않은 미련.
그 모든 감정 위에서 이제 각자의 인생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정리의 시간, 홀로 마주한 현실 지혜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남편은 이미 멀어져 갔고 아이와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 한낮인데도 도심 어느 골목엔 서늘한 그늘이 내리고 있었다. 회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나서는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책상에는 그간 모아온 명함과 수상 경력 증서, 가족 사진, 그리고 사직서와 이직 제안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모두의 신뢰와 존경을 받던 자신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뒤에도 인생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을 그녀는 새삼 느꼈다. 며칠 동안 지혜는 거의 식사도 잠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날마다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하고 회사 출입증과 노트북을 반납했다. 서로의 길, 다시 만난 인연 한우연 역시 이에 못지않은 시련을 겪었다. 대표 사무실에서 자신만의 짐을 정리하며 이사회 앞에서 공식 사임 의사를 밝혔다. 기자들 앞에 서서 짤막한 입장 발표를 한 뒤 그는 회사 로비를 묵묵히 걸어 나왔다. 이제 두 사람은 아무런 타이틀도 공식적 명분도 없이 각자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정장 바지 주머니 속에는 지혜가 남겼던 쪽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당신 덕분에 지난 몇 개월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용서와 희망, 후회와 출발점 대화는 조심스럽고도 솔직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그때 우리의 선택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지혜는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기로, 그리고 언젠가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갖겠다고 다짐했다. 오히려 모든 걸 잃고 남은 지금 서로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힘을 얻었다는 점. 자신만의 껍질을 깨고 나와 삶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조용히 인정했다. 진짜 선택, 열린 미래 카페를 나선 두 사람. 한우연은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과거에 대한 단단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긴장. 그러나 이번엔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지혜는 길가 벤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답은 누구도 주지 않지만 이제부터의 길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도시. 복도 끝 어딘가에서 예전처럼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른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후 그들은 각자 자신의 책임과 슬픔, 사랑, 깨달음을 지닌 채 지혜는 천천히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 싹트는 희망의 씨앗을 느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상처의 자리 위에 조용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야 할 시간이 왔다.